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조사인이. 예. 이재명 시장의 인생까지 조사했다고요? 사실은 이재명 지사 저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싫어요. 이재명 지사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 무슨 얘기하면 항상 분란이 일어나요. 당내에서도. 당내에서도. 그러니까 막 너무 지지자들끼리 또 격렬하게 싸우고 그 자체가 그러니까 뭐 이재명 지사 이렇게 뭐 압수수색 받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는데 도와주기가 싫어요, 그냥. 저는 3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를 꿈꿨습니다. 아, 예. 그런데 0.73%로 져서 예. 이재명의 꿈도 정청래의 꿈도 미뤄야 했습니다. 예.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예. 당대표 이 조합으로 예. 한번 대한민국을 한번 위해서 일해보자 이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3년 미룬 꿈이죠. 예. 예를 들면 뭐 근거 없이 저도 예.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예. 정청래는 왕수박이다. 예. 예를 들면 예. 이런 이제 공격들이 있었나 봐요. 예. 근데 정청래가 왕수박이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예. 그게 정화가 지금 돼가고 있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혹시 반명이십니까? 라는 농담을 던졌고 정 대표는 우리가 모두 친명이고 친청와대라고 답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사된 대통령님의 인사권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하여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내 문제이고 그래서 당대표로서 대통령께 결과적으로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사과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촛불 혁명으로 국정농단의 죄를 짓고 감옥 갔다 온 박근혜와 부정부패로 감옥 갔다 온 이명박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이 이렇게 부정부패한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막 얘기하는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명박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렇게 이름을 했는데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괜찮은 사람인 걸 이제 알았어. 부정부패로 감옥 갔다 온 이재명 그렇게 딱 얘기를 했더라고. 그게 딱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난 그렇게 좀 양심 있고 그냥 바른 말하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사이좋게 지낼 걸 그랬어.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항상 국민의 마음, 민심을 살피는 자세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항상 필요한 우리의 기본 자세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 표현만 놓고 보면은 그 우리 저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하는 늘상 정치적인 레토릭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당 대표 이제 입에서 나오셔가지고 정말 부적절했다. 민주당 당 대표 지금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정권은 짧다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죠. 지금 이제 내 친명이요 이러면서 막 내세우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돌 던져. 왠 나한테 손해대니까. 손해대. 자기가 해왔던 말들이 있는데. 내가 많이 봤어. 이거를 이제 사자성어로 감탄고토라고.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지금 막 이재명 최고야 이러고 나대는 사람들이 겨울이 오면 제일 먼저 떠나가고 돌 던져요. 네, 이제 신인규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8시에 또 방송 출연이신데 저희를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국민은 영원하고 권력은 유한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정청래 대표. 누가 보더라도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도발로 해석이 되는데, 그런데 어젠 또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이다 이러면서 난데없이 또 이 대통령에게 또 잘 보이는
스탠스로 바꾼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 정청래 당대표가 쓴 그 그러니까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네. 이 문장이 사실 말 자체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없는데 네. 결국 이 말을 썼던 배경들은 사실 박근혜 그 윤석열 시대에 탄핵을 하는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가 썼던 문장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통상 이제 TPO라고 하는데 이제 그 타이밍이나 장소나 상황을 맞춰서 이 말을 해석을 한다면 그럼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거의 탄핵에 가까운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내부의 불만이 쌓인 발언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상당히 이거는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는 뭐 완전히 금도를 넘어서 이재명 정부와 한판 해보자라는 본인의 어떤 힘자랑에 저는 가까운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정청래 대표가 인식하고 있는 민심의 척도가 딴지 게시판이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는 국민이 영원하다. 그 국민은 딴지 게시판을 말한다고 저는 봐요. 아, 그러니까 그 국민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하다고 한 국민은 딴지 게시판 유저들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이니까. 예. 정권은 짧고 딴지는 영원하다인데 딴지의 운영 주체가 김어준 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어준 씨의 권력의 무한성을 아마 대외적으로 공표하면서 김어준 씨에 대한 어떤 충성 맹세 내지는 SOS를 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발언 이후에 또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이니까 뭐 단결을 해야 된다. 이런 그 극단의 메시지를 지금 모순되게 내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이것은 전형적인 이제 안철수식 정치로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저는 보는데. 안철수식 정치.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사인을 양쪽 사인을 다 동시에 그 양다리를 걸치는 발언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아마 정청래 대표는 양쪽에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무래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정청래 대표를 보면 누가 떠오르냐면은 그 정봉주 전 의원이 떠올라요. 아, 정봉주 전 의원 처음에는 친명인 체하다가 나중에 뭐 명팔이 운운하면서 언급했다가 완전히 그냥 좀 어려운 길을 가셨죠. 그렇죠. 어려운 길을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의 길을 가기로 선택을 했고 이 정브라더스의 아마 말로는 굉장히 유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 정봉주, 정청래 제가 이제 사적인 인연이 있고 또 따로 만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데 이 공통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무시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운동권에서 활약했던 그때의 이재명 대통령은 이 운동에 동참하지 않고 사법고시 준비했다. 뭐 이런 점을 들어서 이렇게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2007년도 노무현 정권 말미에 아마 정봉주, 정청래 두 분이 다 초선 의원 혈기왕성할 때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제 사실은 대선 국면에서 뭐 정동영 당시 후보를 놓고 뭐 말이 많았죠.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님은 당시에 이제 원외 인사셨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아마 그 정봉주, 정청래, 그 정브라더스 두 분이 이제 원내에 있는 배지 출신으로서 상당히 아마 이재명 당시 뭐 아마 부대변인 내지는 그 원내 인사셨을 텐데 이재명 변호사에 비해서 본인들이 아마 우월감을 상당히 가졌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아마 지금도 남아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안 그러고서야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지금 1년밖에 안 된 대통령께 그것도 해외에 지금 국익을 위해서 순방 중이신 대통령을 향해서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그 국민도 이제 딴지 게시판을 말하는 이런 발언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느냐. 전 2007년도에 정청래 대표의 인식 속에 아마 형성된 그 우월의식이 저는 상당히 깔려 있어서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인이 한번 해볼 만하다. 당원들에 대해서 1인 1표까지 지금 가면은 내가 이긴다라는 그런 힘자랑과 그런 근육자랑의 인식이 좀 정청래 대표의 머릿속에 지금 자리한 거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또 통합과 단결을 말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또 띄우는 것은 이건 진정성이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이건 대통령을 모욕하거나 이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밑바닥에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열등감, 우월의식 뭐 그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좀 봅니다만은 그런 게 있는 가운데서 지금 이 대통령이 나를 이제 무시하고 김민석을 당대표로 세우려고 한다. 그렇다면 내가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 이 딴지 민심을 이용해서 민심이라 할 수 있는 딴지의 이런 여론을 통해서 내가 한번 이 대통령을 눌러보겠다. 그리고 이 당의 당대표가 되겠다. 연임하겠다. 이런 의지로 읽힌다. 이 말씀인 거죠? 근데 이게 그 중요한 걸 지금 정청래 대표가 까먹고 있는 게 뭐냐면요. 네. 2007년도에 이제 정봉주, 정청래 그 초선 의원들의 그 우월의식을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후로 이재명 대통령님은 계속 성장해 오셨어요. 한 20년 가까이. 네. 계속 도약의 도약을 예. 거듭해서 성장을 해오셨고 정청래 대표나 뭐 정봉주 전 의원은 그때가 최고점이고 계속 그 도태가 돼 왔거든요. 계속 퇴보가 돼 온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두 분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성장세가 달라져 왔기 때문에 네. 정청래 대표가 지금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 정면 도전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뒤에 누가 있습니까? 평범한 다수의 시민들, 국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선전포고가 본인의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힘장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 네. 결국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이거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정청래 대표는 뭐 정봉주 전 의원의 길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인데 그 정청래 대표 오늘 그 오마이뉴스가 아침에 여론조사를 낸 게 있어요. 그 당대표 선호도 조사인데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 양자 대결로 보면 김민석 58.7, 정청래 26.4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당한 격차예요. 결국에는 이제 양자 대결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 총수에게 SOS를 칠 것 같은데 김 총수가 도와줄 경우에 어떻게 좀 상황에 반전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김어준 씨가 아무래도 많은 구독자들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 수적 우위로서 자신감을 가질지는 모르겠는데 네. 정치는 머리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명분으로 하고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구독자 수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김어준 씨도 정청래 대표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가치 어떤 이용 가능성이 있을 때 서로 연대를 할 텐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런 식의 정봉주 전 의원의 길을 막 뛰어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김어준 씨가 과연 그 나락으로 가고 있는 정치인을 굳이 또 선택해서 도와주겠느냐 아마 이런 것도 좀 의문이 남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네. 결국 국민과 당원들이 현명하게 지금 집단지성을 통해서 이 상황을 좀 판단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김민석 총리를 뭐 만들려고 한다 이런 좀 과도한 프레임을 짜가지고 이 분열을 가속화하고 심지어 여당의 대변인이 희한한 발언을 해가지고 이제 사퇴까지 한 것인데 네네. 아니 대통령님께서 그 현직 총리가 퇴임하는데 그 칭찬도 못 합니까? 그 대통령을 완전히 그 두 손 두 발을 다 묶어놓으려고 하는 것이고 네. 아니 대통령님의 그 칭찬이 공감이 되면 국민들이 그 공감에 지지를 하는 것이고 네. 만약에 그게 공감이 되지 않으면은 지지받지 못하겠죠. 네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과도하게 대통령님을 이 당내 경선에 끌어들이는 이런 좀 명심파리 세력들이 저는 지금 좀 너무 과도하게 이 정청래 대표 중심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김어준 씨 뭐 할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뭐 판을 짜더라도 이제는 김어준 씨의 영향력도 저는 과거 같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네. 또 김어준 씨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영향력이 심각하게 지금 감소되고 있는 정청래 대표를 굳이 선택해서 그 SOS에 응답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청래 대표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출마를 해서 연임을 도전한다면 네. 이건 정말 이제 국민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감당 불가의 상황으로 좀 접어드는 거 아닌가 네.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청래 대표가 알아야 할 것이 뭔가 선도를 유지하지 않으면은 김어준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가 안 되더라도 뭐 이 젖잘싸라고 하잖아요. 또 의미 있는 패배 이런 거를 해서 그 미래 가치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을 김어준이 돕지. 이렇게 지금 이 대통령한테 무식하게 들이받아가지고 처참하게 깨지는 그런 흐름 속에 놓여 있다면 절대 안 도와줄 겁니다. 이 김어준을 아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어요. 예. 아니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게 당청 관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신뢰가 깨지고 서로 이제 어떤 호흡이 안 맞을 때 뭐 갈라설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깨진 꽃병에다가는 꽃을 다시 담을 수가 없거든요. 깨진 꽃병에다가는. 그러니까 이게 당청 관계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는 지난 1년간 얼마나 소중한 기회를 부여받은 겁니까? 글쎄 말이에요. 본인이 잘나서도 아니고 뭐 김어준 씨가 도와주고 뭐 당원들이 어쨌든 신뢰를 가지고 투표를 통해서 그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아주 명예롭고 중차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져야 되는 자리에 올라가서 1년 동안 선거까지 진두지휘한 건데 그 성적표가 이렇게 처참하게 나왔으면 그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될 뿐만 아니라 정청래 대표가 지난 1년간 청와대를 얼마나 애를 많이 먹였습니까? 아유, 글쎄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분이 자기 정치 욕심에 의해서 만약에 당대표 연임을 한다고 하면 그럼 이재명 정부는 3년 동안 정청래 대표의 그 발목을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정청래 대표가 총선을 이제 진두지휘하게 되면 정청래 스타일로 민주당이 변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이 집권 여당이라는 세력 자체가 이게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의 자기 정치 욕심에 대해서 뭐 자기 정치 욕심이 나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동안 해온 거에 대한 이제는 성적표를 받아 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겸허하게 그 권한에 비례해서 본인의 책임도 지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고 또 당 대표까지 지낸 분이시면은 더더군다나 더 큰 책임감을 느끼는 게 맞지. 어떻게 장동혁이 같은 태도를 보입니까? 장동혁이야 뭐 우리가 뭐 거의 눈밖에 나서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잖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집권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장동혁처럼 그렇게 좀 막 나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특히나 지금 당이 못했을 때 이게 다 정부의 지지율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지율 피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 책임감과 인식이 결여되어 보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시는 거 아닌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불붙는다고 봅니다. 그 제가 일찌감치 이야기했고 나중에 언론 보도나 송영길 대표도 확인해 줬지만 김용남 후보를 방치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분노가 매우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후보를 안 도운 정도가 아니라 조국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애쓴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게 이제 일반 회사로 치면요. 제가 이제 A 회사를 다니는데 제가 B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뛰면서 A 회사의 상품에 이게 피해를 주면 그걸 배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배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정치적 배임 행위를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배임 행위 저지르면요. 그 배임 행위 보통 이제 CEO들도 많이 그 걸리는 범죄인데 다 감옥 갑니다. 사실은 배임죄가. 감옥 갈 일이에요. 그게. 그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으로 처벌까지 하는 행위인데 그게 이제 신뢰를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정청래 대표는 당원들에 대한 신뢰 이거 유지한 거 맞습니까? 민주당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유니폼을 입고 민주당의 감독인데 감독이 타팀을 위해 가지고 타팀 선수를 위해서 그 업무를 본다? 그 당원들을 배신하고 타팀의 후보를 돕는다? 내지는 자당의 후보를 돕지 않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을 한다? 이게 제가 그 김용민 TV에서도 얘기했던 고의 패배 의혹을 제가 늘 제기했거든요. 고의 패배 의혹. 아하. 정청래 대표 이거 고의 패배로 인식될 수 있으니까 그 조심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누누이 해왔는데 물론 이제 그 이호철 전 수석 같은 분들은 뭐 아예 대놓고 했어요. 대놓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간이 배밖에 나온 건데 정청래 대표는 이건 정말 당 대표로서 김용남 후보가 오물이라는 취급까지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모욕을 그대로 인내하고 참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아니 뭐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면서요.
조국혁신당은 짧고 민주당은 영원하다 외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타이밍에. 근데 그때는 막 참고 인내하다가 예. 이제 와서는 또 뭐 정권은 짧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또 이재명 보유국이라는 또 이상한 그 앞뒤가 안 맞는 맥락에서 네. 참 희한한 발언들을 하는 걸 보면 정청래 대표는 아주 그냥 일관되신 것 같습니다. 결국 네. 본인의 그 당대표직 연임 오로지 이것만을 향해서 달려왔던 지난 1년 아닌가. 근데 그 행위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합리적이지가 않은 게 아니 당대표직 연임을 하려면은 진짜 당대표 역할을 잘 하셨어야죠. 글쎄 말이에요. 아니 그랬으면은 저부터도 정청래 대표가 연임감이 된다. 예. 연임시켜서 더 잘하게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동안 1년 동안 완전히 배임 행위에 준하는 행동들로 당원들과 정권에 부담을 주신 분이 아이고, 나는 세상에. 2년간 또 더 배임을 하게 기회를 주세요라고 한다면은 이거 누가 그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래요. 그 결국 이 모든 이런 부조화와 모순은 정청래 대표의 김어준에 대한 의존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없이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아주 기행이에요, 기행. 괴이한 그런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진영의 중요 숙제가 자기 당대표 누가 되느냐도 있지만은 김어준과 어떻게 또 최욱과 어떻게 이제 그 건강한 관계를 맺느냐, 거리를 두느냐,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모든 세상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고, 뭐 대형 유튜버들의 해악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부분 지적을 했지만, 그들이 스스로 성장했겠습니까?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대형 유튜브들과 손을 잡고, 이 어떻게 보면 공생관계를 유지해 온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걸 정상화하기 위해서 정치인들 스스로 온전히 바로 설 필요가 있다. 네. 그 대형 유튜브 가서 후원금 빨리 걷고 인지도 높여가지고 구독자 수 늘리고. 사선 구독자 수 늘리고 가서 또 엔터테인먼트적으로 그렇게 쇼나 하고 이제 이런 정치를 끝내야지. 아니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국민들의 삶이 망가지는데 그렇게 해서 재선 3선 배지수 선수 늘리는 게 무슨 공적인 도움이 될까요? 단 한 번에 초선을 하고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국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대형 유튜버들은 유튜버들대로 본인들의 이해관계로 갈 것이고 우리가 그걸 제어할 방법은 없잖아요. 뭐 구독 취소를 하시는 분들 내지는 그 방송 안 보는 분들 그거 외에는 우리가 달리 방법은 없는 건데 저는 정치인들이나 이제 책임 있는 공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지금 이 시대 정신과 이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직면한다면 전 대형 유튜브 가가지고 광대짓을 하는 것을 저는 스스로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양심이 있으면. 그래서 저는 본인의 이익보다도 공적인 이익, 정치라는 것이 우리 국민 전체 보편적인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점을 정말 명심하고 각성한다면 전 이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